저는 그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이게 심각한 주객을 문제죠. 전도하면 안 된다는 아니,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공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모두 공과를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으로서 공 그리고 공산화를 저지한 공 이런 건 인정해야 된다. 토지 개혁이라든지. 그런데 4.3이라든가 이렇게 보도 연맹이라는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감사한 것,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막아냈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 막았을 거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 지도를 보면 동아시아는 전부 다 빨갰거든요. 우리도 빨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걸 막은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걸 막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피해도 생기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했겠지만 역사가 끝나고 역사가 흘러간 뒤에 그 후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다른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공산화를 막았다는 그 위대한 일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면 그거는 너무 복잡해지고요. 네네. 네, 그건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한 초석을 만든 대통령.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게 역사 속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안타까운 일들이나 조금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대로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우리 후배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이어받고 어떤 것은 극복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현대 사회의 권력은 선거로서 승패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쪽팔리게 만들면서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래서 장기 집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사실 모르지 않을 텐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이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산하 스쿨 같은데 학당이라고 하는데 가서 강연을 네네.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냐 공과를 다 인정해야 되고 잘못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많이 있다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을 좀 부각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승만 기념사업회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 모여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네네. 제가 거기서 잘못이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도 많다라고 하는데 잘못을 중심으로 막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이승만 기념사업회라 제가 김대중 기념사업회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단점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장점만 주로 얘기하지 거기서 왜 제가 비판을 합니까? 모든 것이 저는 권력 잡아서 장기 집권하는 목표로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소득주도 성장 그거 때문인가?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니겠죠. 모든 것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무산계급을 늘리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숫자를 줄이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난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평등하게 나눠 가지는 세상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늘리는 것.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 전에 구한말 시대에 맞습니다. 네. 이 위정자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제 한 얘기고요. 그거를 갖다가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일본 지배나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는 반발하고 비판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조선 말기는 정부가 없는 상태랑 똑같았어요. 그냥 백성들 혼자 초근목피하면서 사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냥 주인이 없는 나라에 백성들만 피가 말리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 그냥 일본이 와서 접수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우 TV에 네. 제가 일시적
좌파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네. 무슨 제가 마탈입니까 무슨 그래서 무슨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 네. 근데 그게 그 자막이 원본에 아예 없고 제목도 없고 돼서가 아니라 됐어예요. 일시적 좌파가 됐던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서 외연 확장의 의미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저한테 제가 탈당하고 이렇게 무소속으로 있을 때 저한테 너 저기 이 국민의힘에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계속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 당이 믿을 수 없다 그 당을. 근데 난 밖에서 내가 어떤 그 일시적 좌파가 됐던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밖에서 우리는 활동을 하겠다. 이게 외연확장이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네네. 그거를 마치 내가 일시적 좌파가 되어서 그래서 민주당에 가서 이렇게 뭔가 설득해서 내가 민주당을 뭐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더라고.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우리 진영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 더 나아가서 말이죠. 좌파라도 일시적으로 좌파가 됐어. 그러면 설득해가지고 돌려 세우고 상당수가 우리 편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안에서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